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컨텐츠도 저도 사실 유튜브를 하지만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재미난 컨텐츠들 하고 재미난 썸네일들 같은 거를 보면서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혹은 또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들은 어떤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입장과 그 다음에 그게 좀 궤변이지 않나라는 생각들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은 작년에 뭐 707 특전사 해병대 분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를 갈고 이번에 막 사령부 부대에서도 이게 급파가 돼가지고 최정예 요원들로 선별해서 강철부대 2라든지 더솔저스의 인원들을 이렇게 포진시켜갖고 나왔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들 그리고 좀 약간 그 일리 있는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솔저스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렇게 연락이 와서 더솔저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뭐 언제 촬영하는지, 뭐 언제 뭐 이거를 면접 받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밀리에 이루어졌고 더솔저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픽하고 싶은 사람들, 같이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들, 출연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캐스팅을 역으로의 작가나 PD분들이 하셨었고 이제 강철부대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도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죠. 뭐 특공대일 수도 있고, 뭐 공익면제 등,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특전사 전역한 지 30년이 됐더라도, 뭐 기준이 굉장히 광대역한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추천을, 본인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캐스팅도 했었던 걸로 제가, 듣고 혹은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강철부대 원에서도 이렇게 지원 이메일이 제가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왔었던 걸 보면요. 근데 이제 2는 이제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 가지 루트 가지고 지원자들을 모집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뭐 특전사랑 707이랑 작년에 3, 4등 했었잖아요. 강철부대 1 시즌 1에서. 그래서 특전사 이번에 이렇게 이를 갈고 707이랑 최정예 멤버로 더솔저스랑 강철부대 2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길래 하고 또 뭐 조달님이 이번에는 더솔저스 나가서 이렇게 한번 그 특전사의 뭐 명예를 좀 올려주십시오. 막 농담으로라도 막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달님 이번에 강철부대 2 나오십니까? 혹은 뭐 조달님 더솔저스 이번에 나오십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출연이 확정돼 있으면은 그런 거에 대한 스포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약간 규정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인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들을 유지해야 돼요. 방영 기간 동안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조달님 이번에 더솔저스 나와가지고 한번 활약 보여주시죠. 막 턱걸이 60개 넘게 치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해병대에서 뭐 아무튼 부대에서 전후에서 막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최정예 요원들을 보냈다. 뭐 707에서 보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푸시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군 생활했는데 제 아는 지인이 굉장히 뭐 특전사 요원으로서 특출나요. 예. 그러면 그 사람 추천할 수 있어요. 저는 송명석 대원을 추천했었거든요. 예.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추천을 한 걸 뿐이지 이 사람이 캐스팅이 되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실제로 미팅해서 실제로 작가님들하고 목소리도 섞어봐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봤는데 가상에 뭐 그 사람의 이력이나 이런 거 왁구 대비 또 방송에 뭐 안 맞는 뭐 불협화음이 있는 뭐 어떤 캐릭터거나 실제로 봤는데 그 방송하고 좀 적합하지 않는 마스크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대에서 굉장히 세다고 해서 또 부대에서 추천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특전사 사령관인데 뭐 더솔저스 제작진분들한테 전화해고 예 안녕하세요 저 특전사 사령관인데요 이번에 우리 더솔저스의 특전사분들이 좀 선방하는 마음에서 뭐뭐뭐 중사 조승준 중사 예비역 중사랑 또 그 다음에 뭐 김현철 뭐 중사랑 그 다음에 또 서만길 중사를 그 해가지고 이번에 캐스팅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해봤자 제작진분들과 PD분들은 부대 안에서는 위험 있는 사령관님이지만 동네 아저씨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푸시나 이런 것들도 없었을 것이고 추천은 할 수 있고 작가님들한테 리스트는 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조각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스토리라인에 부합해야지 이제 뽑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더솔저스에서 전 들은 게 있거든요. 왜냐면 더솔저스에서도 굉장히 근데 의문점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게 특전사랑 707 분들이 진짜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기 때문에 출연자들 중에 그래서 그런 오해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추천할 수 있지만 작가님이나 그쪽 프로그램 제작사 쪽에서 픽을 하고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단 체력만 좋다고 이 프로그램에 뽑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또 나가보니까 어느 정도 방송에 되게 호감적인 어떤 마스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어떤 매력점들이 개개인별로 그 사람이 또 뭐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뭔가 맞아 떨어져야 돼. 일맥상통해야지 또 뽑히는 거기 때문에 부대에서 뭔가 추천을 했다고 해가지고 체력 엄청 좋은데 얼굴 막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체력 단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삭도리에 막 진짜 팔자주름 오지고 막 이런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그래도 방송에서 계속 비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스크가 좀 깔끔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좀 그런 것들이 좀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뭐 외모지상주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실제로 더솔조스의 강철 부대를 제가 출연 안 해봐서 모르지만 더솔조스 실제 오프라인에서 대원분들 만났을 때도 굉장히 훤칠했고 막 연예인 느낌처럼 굉장히 준수했고 피지컬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정말 엄선했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해병대에서 이를 갈고 이번에 수색대 요원들 급파했다 약간 이런 이야기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재미롭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긴 해요. 근데 좀 사실 무근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해서 또 지원서 강철부대 같은 경우는 지원서를 넣어야 되는 지원서를 넣는다고 해서 뭐 면접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변이 많고 추천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직접적이게 그 사람들이 영향을 주거나 부대에서 푸시를 한다 해서 이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막 또 이렇게 차출되는 개념 약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추천은 했지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수져가지고 이제 진짜 떠먹는 거거든. 자기가 직접 갈 의사가 있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과거에나 그럴싸하고 또 과거에나 전투력이 좋았던 뭐 요원들이었지 다 전역한 예비역을 상대로 프로그램에 캐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특수부대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전투력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나를 나가기 위해서 평생을 뭐 살고 뭐 한 해를 뭐 1년 농사를 그거 위주로만 포커스로 살진 않잖아요. 뭐 본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프로그램이 제시한 이 날짜와 이 스케줄을 스케줄에 부합해야만이 또 이 프로그램에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하고 또 제가 또 프로그램을 또 막상 나가보니까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고 또 내가 프로그램에 진짜 잘 활약을 하고 좋은 모습을 나오려면 진짜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캐스팅이 확정이 되었을 때 뭐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그 기간을 정말 슬기롭게 잘 활용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하면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개인의 어떤 시간을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부합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역 뭐 소속이고 현역에 있는 군인분들을 급파한다는 건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전역한 사람들은 개개인의 이제 그 본인들의 의사인 거고 또 본인들의 어떤 생업과 본인들의 어떤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시공채에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 자네 그 예비역 중사 조승준 이번에 그 더솔조스 하니 꼭 이번에 나가서 꼭 미션을 완수해주게 막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또 밀리터리 프로그램 자체가 나가면은 굉장히 또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개인 일을 하고 있거나 나중에 또 내가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내 어떤 PR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연예계로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약간 유튜브 쪽으로나 크리에이터로 약간 자유분방 일을 하고 싶다. 라거나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한다 전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뜻을 연계하려고 혹은 본인을 약간 좀 상품성 올리려고 이런 프로그램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특히 뭐 707이라든지 그 다음에 HID라든지 UDO라든지 CCT라든지 SART라는 이런 좀 약간 소수정예인 부대들 그런 부대들을 특히 또 UDT까지 포함 이런 부대들은 정말 이런 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나가면 잘하면 본전 또 못하면 또 이제 그 정말 부대 전체 이미지를 실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도 많이 하고 소극적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나가서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버려가지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자기가 유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한 번쯤은 또 시간이 이렇게 또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된다면 다 한 번쯤은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고 또 예를 들어 공직자로 근무하신 분들은 이런 거 나가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컨펌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부분이 다 생업이 우선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선 그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나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하나만 바라보면서 강철부대 이제 3 하니까 내가 시금 전패를 하고 이 체력을 단련해가지고 내가 내년 시즌 3 때 우승한다 이러면서 사시는 예비역 특수부대 출신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었어요. 예. 정말 막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다루시는 이제 유튜버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상 나가 보니까 진짜 뭔가 그 부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진짜 이 프로그램을 씹어 먹어가지고 막 씹어 먹으려고 급파된 사람들은 사실 없었던 것 같다. 예, 추천 정도는 했고, 어쨌든 90% 이상은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나간 거지, 막 누가 등 떠밀려서 막 부대 명예를 위해서 나왔다는 느낌은 막 그렇게 직접적이다는 느낌은 제가 사실 못 받았었어요. 본인의 어떤 도전, 또 본인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세를 얻어서 애프터로 뭘 어떤 것들을 이제 연계하려고 혹은 뭐 이런 어떤 뜻들이 컸던 거지. 예.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막 요즘 막 그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번에 707에서 막 진짜 이거 알고 사람들 다 뽑아갖고 나왔다. 막 특전사분들 막 진짜 이거 알고 뽑아갖고 나왔다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까도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뽑혀야 돼요. 뽑혀야 돼. 그 제작사에서 마음에 들어하고 또 이런 캐스팅하는 작가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하고 또 제가 실제로도 면접을 봐봤지만 면접을 본다고 해서 굉장히 막 단순한 질문들로 면접하진 않아요. 다양한 상황극도 많이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군 생활에 어떤 성격이었냐. 그래서 군 생활 때 굉장히 위트 있었고 그러니까 뭐 약간 개그스러운 약간 이런 약간 좀 긍정적인 군인이었다. 하고 또 실제로도 약간 뭔가 후배들과 선배들 사이에서 잘 아우르고 선배들한테는 뭔가 귀여움받는 이 후배였고 후배들한테는 뭔가 같은 눈높이로 소통 잘 되는 후배였고 그 당시에 내가 군생활 하던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2000년대 군생활이었는데 뭐 구타가혹행 이런 거 없이 정말 만만하고 약간 좀 그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군생활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면접 때 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황극을 해봐라라든지 특기 뭐 그 다음에 쉬는 날 뭐하냐 스트레스 쌓이면 뭘로 푸냐라는 등 굉장히 광대어간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소화를 할 수 있는지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하고 또 뭐라 할까 뭐 운동 실제로 몇 시간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수영은 얼만큼을 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수영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몇 미터를 갈 수 있고 자명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잠수 기술은 어떻게 어느 정도고 외주를 타게 되면 얼마나 타고 체력 정도도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지만 이 사람 성격 뭐 잘하는 거 취미 농구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뭐 방송 경력 그 다음에 뭐 부모님 뭐 와이프 결혼 정도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면접도 굉장히 호락호락하지만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다방면의 요소들이 뭔가 부합이 돼야만이 캐스팅이 되는 거다. 막 부대에서 떠민다고 해서 붙을 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빠뜨린 거 없나? 무튼 그랬어요. 하고 또 이 진짜 저는 이제 이런 경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연계되는 어떤 유튜브 컨텐츠나 그 다음에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작고 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급이 되고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또 시작을 하니까 저도 이런 주제로 다 감개무량하게도 이렇게 이런 리뷰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말하려고 하는데 또 머리가 지워져 버렸네요. 좀 건망증이 좀 심해갖고 저 뭐야 뭐였지 부대에 부대 이거 이야기하겠다. 죄송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예전에는 특전사 뭐 UDT 707 분들이 강철부대 1에 나왔었을 때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었잖아요. SDT는 병체제였고 약간 좀 그래도 뭔가 그런 느낌 하고 해병대 분들은 워낙 다수였기 때문에 해병대 뭐 호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워낙 다수의 부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래서 SSU까지 그렇게 되게 희소 가치가 있었어요. 특수부대랑 또 대부분 다 4년 군 생활한 직업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더솔조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특전사분들 또 유튜브에 컨텐츠 하신 분들 막 하면서 굉장히 예전에는 특전사 707, 뭐 UDT, SSU 분들도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나오더라도 굉장히 조회수나 혹은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고 지금은 특히 특전사 분들은 워낙 다수기 때문에 유튜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방송 나오신 분들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경쟁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면은 진짜 엄청 잘하면은 본전이에요.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넘사스럽게 해서 활약을 펼쳐야만이 또 분량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왜냐면은 상품 가치가 정말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은 진짜 제가 예전에 초창기 유튜브 할 때만 해도 특전사 출신의 유튜브 뭐 특수부대 출신의 유튜브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 관심을 독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활동과 또 많은 막말로 그냥 찢어먹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히 특전사로 예를 들자면 특전사로 예를 들어 강철부대를 나간다. 정말 잘하면은 정말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또 엄청 못한다. 못하면은 욕도 엄청 많이 먹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예전처럼 떨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강철 부대도 HID, SART라는 또 희소가치, 희소성, 진짜 이 굉장히 음지에서 올라온 특수부대분들이 각광을 받게 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을 약간 그 흥행하기 위한 이런 요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나가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덧솔져서 나갔을 때도 막상 가보니까 특전사 출신들, 707 출신들 워낙 많으니까 와 내가 여기서 좀 잘하지 않으면은 뭔가 나만의 어떤 매력점이나 개성이 없으면은 활약이라든지 뭔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그 미비하겠다. 특히 딴 건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체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내가 어떤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은 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진짜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런 입지를 못 굳히게 되면은 아 정말 이거는 진짜 그 구차만이 본전 치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하고 또 이제 더 솔저스든 강철 부대든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사실 특전사라는 부대가 굉장히 그 다른 UDT나 SSU나 SART나 CCT나 뭐 HID 정보사만큼은 그 다수예요, 다수. 인원이 워낙 많아요. 여단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은 사실 하거든요. 지원을 하더라도 예비역분들이 워낙 다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괜찮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선택지는 좀 넓다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특수전 사령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막 사령부에서 막 급파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전투력 좋은 사람들이 어떤 전역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작가님들도 뭔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특전사에서 뭔가 4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은 UDT에서는 4명을 뽑는데 10명이 지원했는데 특전사는 전역한 예비원들이 좀 많습니까? 엄청 많다 보니까 한 100명이 지원했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4명을 뽑는데 가릴 수 있는 이런 선택지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좀 뭔가 강인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좀 형평성이 있었던 게 특전사는 전 시즌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게 전 시즌에서도 팀장, 부팀장 그다음에 약간 중대원들 느낌의 특전사 포맷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강철 부대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을 그대로 구현하려고 특전사 팀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중대장님하고 그 병사분을 뽑은 것 같습니다. UDT도 분명 뭐 대위, 중위, 뭐 병사 출신들 지원했었을 거고 SDT도 분명 간부 SDT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원했었을 거고 그런데 심지어 뭐 정보사에도 병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전사는 약간 이 의도적으로 병사하고 그 부중대장님을 뽑은 이유는 이 약간 스토리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좀 뭔가 흥미로운 주제가 제가 이렇게 발췌하게 된다면은 또 풀도록 할게요.